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앤영 김인상 원장입니다. 실리콘 카빙은 각자의 코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각자의 해부학적인 코의 구조가 다르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실리콘 카빙은 필요하겠습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실리콘을 넣게 되면 나중에 실리콘이 좀 들뜨거나 또한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거나 흔들리거나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부리코라고 하면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얇게 실리콘을 카빙을 해야 되고 그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좀 더 두껍게 카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그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정확하게 카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간은 높은데 콧대가 낮은 경우라면 미간은 낮게 하고 코끝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형태의 실리콘을 제작을 해야 되고 반대로 미간은 낮고 코끝은 괜찮은 경우라면 미간을 두껍게 하고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로 실리콘을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실리콘 카빙을 3D 모델을 만들어서 미리 제작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환자의 석고 얼굴 모형을 떠서 그 얼굴에 맞게 미리 제작을 한 다음에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를 보면서 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수술 전에 디자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코끝의 높이가 수술 중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예측을 이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높게 됐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낮게 됐다든지 했을 때 그 실리콘의 모양은 많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술 전에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술 전에 만들어진 디자인으로는 완전히 퍼펙트하게 들어맞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CT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로는 골격 구조거든요. 하지만 그 피부 두께, 피부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수술 전 예측한 것과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도 수술 전 예측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삽입하는 형태로도 해봤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수술 전에 어느 정도 모양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수술 중에 계속 카빙을 하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완전하게 들어맞을 때까지 수술 중에 제작하는 방식으로 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성형 수술 과정에서 실리콘 카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비앤영 김인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